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갈 것. 이상 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 8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 한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예전 여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하철 통로를 헤매다가 요상한 지하도에 들어서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 없이 걷기만 하는 남자. 그리고 기괴한 포스터와 여러 장치. 무한히 반복되는 이 통로에서 남자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게임 원작 최초로 칸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8번 출구입니다. 시종일관 계속 화면을 몰입하게 만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집중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와 반가우면서 동시에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게 게임이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닌텐도로 4,500원 주고 해봤는데 게임 센스가 있는 사람은 10분 15분이면 깨는 그 정도로 좀 짧은 게임인데 이 짧은 게임 가지고 어떻게 90분이 넘는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 말하자면 단편 소설 같은 거를 장편 영화로 만든 것 같은. 네네. 그런 우려와는 달리 생각보다 영화는 꽤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게임을 안 해봤지만 어떻게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몰입도 같은 거를 마치 게임 수준으로 잘 살렸다니까.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일본 영화들을 볼 때 특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인물들이 격정적으로 막 자신의 내면의 사연이라든가 감정 같은 걸 막 토로하는 막 그런 식의 약간 심파적인 장면들 같은 게 꽤 길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닌겐와 이츠모 소반이 이거 뭐 이런 거 소중한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는 법이라고 뭐 이런 오래화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막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잘 감정적인 부분들도 잘 연출을 잘 하지 않았나. 이 너무 똑같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갑자기 뭔가 국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총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막이 바뀐다거나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변수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구성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백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숙한 공간에 뒤에는 뭐가 있을까?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는 그런 호기심과 그런 공포감에 착안을 해서 게임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본 여행 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구 근처에 일테면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식당이나 카페가 있다. 가깝네 해서 이제 저지를 해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출구가 안 나와 정말로. 한 10분 걸어야 이제 출구가. 근데 그 10분을 걷는 과정도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게 또 한참을 걸어야 이제 간신히 뭐 23번 출구 같은 게 나와서 그냥 23이 아니고 예. 23A 뭐 이런. 그래서 아마 그 게임을 만드신 분이 그런 경험에 좀 빡치셔서 만든 부분도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지극히 실화에 근거한 작품이다.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회자될 배우는 행인. 그렇습니다. 걷는 남자죠, 말하자면. 오지상. 네. 아저씨. 약간 감탄했어요.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은 걸으면서 사람이 숨을 쉬니까 가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걷는단 말이죠. 이분이 연극 무대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익스트림 롱샷에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 사실 그 롱테이크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몸을 굉장히 잘 다루는 배우구나. 네. 네, 그 내공이 딱 느껴지죠, 사실은. 네. 누가 봐도 그냥 NPC잖아요, 저거. 네, 네. 네. 그리고 뒤를 쓱 돌았는데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의 경련도 없어 보이고, 정말 말 그대로 스탑되어 있는 그 표정조차도 보통 배우는 아니겠구나. 이 작품에서 이제 톤이 확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 전과 게임 후인 거죠.
게임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이제 출구를 찾으려고까지 하던 과정.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이 딱 시작이 되면 이때 그 사실 렌즈가 바뀌거든요. 촬영 렌즈가. 인물의 시점이었을 때는 광각으로 찍다가 게임이 시작되면 이상하게 이제 표준 렌즈로 딱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필 주인공이 들고 있는 카메라가 아이폰 기본형이잖아요. 광각하고 초광각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시점으로 보는 화면, 현실 화면이 광각으로 찍었다라는 게, 그리고 게임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눈과 가까운 표준 렌즈로 바뀐다라는 게,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을 뭘로 보느냐의 문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건 결국 이제 스마트폰의 렌즈를 통해서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구나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쪽이 진짜 현실인가라는 부분. 말하자면 우리의 진짜 현실은 좀 더 그 주인공이 겪는 게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 지극히 계속 반복되는 약간 지옥 같은 루틴이 사실은 진짜 우리 현실에 더 가깝지 않나. 네, 그리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화가 이름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애셔. 예. 애셔. 이게 계속 이제 지나가는 길에 붙어 있는 6개의 포스터가 있는데, 네. 이 두 번째가 애셔 전시회에 관한 거죠. 네. 뭔가 무한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그림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까이는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계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애셔의 맞아요. 작품을 오마주한 거라고 보여지죠. 그 제일 유명한 게 상승과 하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계단인데 끝없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방에 끝없이 내려갈 수 있는, 사실 불가능한 계단인데 그림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나 끝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이 포스터 6개가 있는데 이 다 8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치과 이름이 보니까 에이토 치과, 그러니까 영어죠. 에이트죠. 네. 그리고 그 애셔 전시회 포스터도 보면 팔자 모양 메비우스, 이것도 이제 무한히 이어지는 팔자인 거죠. 네. 성형외과 포스터도 보면 그 한자 팔로 시작하는 이름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곳곳에 8이라는 코드가 숨어 있는데, 그 숫자 8이 그 곡선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윤회처럼 그렇습니다.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인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음. 네. 영화의 첫 대사 기억하세요? 영화의 첫 대사가 그 앞에 있는 남자가 시끄럽잖아 그렇죠. 예.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꽂으면서 그냥 남의 일이니까 신경을 끄자 라고 했는데 이어팟을 끼고 근데 정말 조용한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발자국 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너는 이제 어떡할래? 네. 라는 식의 인과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싶지 않아서 혼자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형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럼 이 주인공이 지은 죄는 뭔가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비겁과 무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상황에서 아기 엄마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거, 나중에 본인도 그걸 깨닫잖아요, 사실. 그 무관심을 지니고 있다가 그 원죄가 발현된 통로가 그 원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에어팟으로 듣는 음악이 볼레로잖아요. 네. 이 볼레로라는 그 곡 형식 자체도 사실은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이 반복되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이제 악기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점층적으로 소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것도 이제 이 게임하고 굉장히 또 유사한 형태의 곡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감독이 음악을 꽤 잘 씁니다. 이 음악 하신 분이 나카타 야스타카라는 프로듀서이자 DJ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일렉트로니카 DJ이다 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썼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DJ. 네. 오, 그렇군요. 네, 제 3막을 담당하고 있는 더 보이를 예. 담당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느낀 게 게임은 확실히 어린애가 잘한다. 아, 맞아요. 지드래곤 최근 앨범 제목이 위버맨시거든요. 네. 위버맨시가 니체 철학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전엔 초인으로 번역을 했다가 이게 약간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아마 요즘은 극복한 자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위버맨시로 이제 니체가 비유한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이 이제 어린아이인 거죠, 말하자면. 게임처럼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이제 철학의 모든 철학의 그 질문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짓다가 파도가 와서 이제 모래성을 무너뜨려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만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삶에서 긍정을 찾는 태도를 이제 어린아이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도 약간은 좀 이런 니체 철학의 어떤 비유 같은 것들이 꽤 녹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사소한 차이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캐치를 해내잖아요. 계속 이제 게임을 하던 중에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상현상인지 아니면 진짜 여자친구가 건전한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데 대답으로 여기가 어디지? 라고 얘도 모르니까 굉장히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今どこどこだろ 이게 그 노르웨이 숲 무라카미 하루키 마지막 그 소설의 마지막 대사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하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끝이 난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어휴, 예. 감독이 무라카미를 좋아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키와 류를. 뭔가 약간 좀 그 현대 사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물들은 다른 작품들이 네. 꽤 많이 레퍼런스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출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청춘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것도 게임도 마찬가지인 게 게임도 사실 어느 정도 현실이 있게 해주잖아요. 네. 예, 근데 그 게임을 다 깨고 난 뒤에 그 게임이 꺼지는 화면에 보면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상상은 끝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 그래서 이 영화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궁금증이 정말 많았는데 게임은 끝났고 현실은 남았다. 가 맞아요. 영화에도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이 인물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게 될 것인가를 또 우리는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네. 네. 네, 저희는 영화 8번 출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